1997년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차갑고 길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비극적인 순간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인프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하던 그때의 역사적인 기록들, 수많은 국민들이 절망과 충격 속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모습은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있죠. 온 국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날의 악몽에서 우리는 과연 완전히 벗어났을까요? 안타깝게도 2024년 현재 다시 한번 그날의 먹구름이 드리울지도 모른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가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1997년의 아픔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그날과 같은 경제적 파고가 우리를 덮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교훈 속에서 현재의 위협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할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비극적인 1997년의 그림자는 어떻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모습이었고 왜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왔을까요? 당시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고도 성장을 구가하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단기 외채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투자를 늘렸고 이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죠. 외국에서 빌려온 돈으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확장했지만 이 돈들이 대부분 만기가 짧은 단기 자금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시아 외환 위기가 동남아시아를 휩쓸면서 국제 경제 환경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치 썰물처럼 한국에서 자금을 급히 빼나가기 시작했죠. 달러가 순식간에 해외로 유출되면서 외환 보유액은 바닥을 드러냈고 기업들은 당장 갚아야 할 외채를 갚지 못해 줄줄이 부도가 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기업들, 그리고 그와 함께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실업자들의 모습은 당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인프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프 총재가 한국에 도착하고 정부는 혹독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해야만 했죠. 기업들은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을 단행했고 수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며 나라를 살리려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반지부터 돌반지까지 온 국민이 소중한 금부치를 내놓으며 하나된 힘을 보여주었지만 그 시간은 분명 우리 역사상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로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뼈아픈 과거를 통해 과연 무엇을 배웠고 지금의 우리는 그때와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997년의 아픔을 겪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위기를 겪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당시와는 다른 더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지금의 위협들을 정확히 직시해야만 한 그 파고의 시작은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늪은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고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 정책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해묵은 갈등은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며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죠. 마치 거대한 두 고래가 싸우면서 주변 바다를 온통 뒤집어 놓는 형국과도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의 긴장 등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쳐 세계 경제는 마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듯한 형국입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러한 외부 충격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기 쉬운 작은 배와 같다고 할까요? 국제 유가가 출렁이거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곧바로 우리의 물가와 기업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우리 식탁 물가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도 세계 경제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경고등을 켜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의 상황은 어떨까요? 외부의 위험만큼이나 우리 내부에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주로 기업 부채의 부실에서 시작되었다면 지금은 평범한 가게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지난 몇 년간 저금리 기조 속에서 연끌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던 수많은 가구가 이제는 급격히 오른 금리 때문에 매달 불어나는 이자 상환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고 있죠. 상환 능력의 한계에 다다른 가구들이 늘어나면 결국 소비는 줄어들고 활력을 잃은 내수 시장은 마치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온몸이 굳어가는 것처럼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위태롭습니다. 고금리 속에서 주택 거래는 급감하고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 업계 전반에 깊은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라도 한다면 이는 가계의 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거대한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취약점들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1997년의 그림자가 외부에서 드리워졌다면 지금은 우리 안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997년의 위기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던 기억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어쩌면 우리 경제의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퍼져나가는 균열일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주택가격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을 구매하셨고 그 과정에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빚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자 상환액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내수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죠.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언제 끊어져 버릴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의 지갑이 닫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연스럽게 내수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골목 상권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어렵게 버티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폐업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텅 빈 상가들을 보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면 몸 전체가 무기력해지고 병들듯이 내수 경제가 침체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고 병들어가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불패 신화로 여겨졌던 아파트 가격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분양 주택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고 금융권의 부실 채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주택 한 채의 가격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모래 위에 지어진 거대한 성처럼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래 성장 동력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죠.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 부채와 금융 부실이 주된 문제였다면 지금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우리 내부의 시한폭탄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위기에서는 외부로부터 충격이 왔을 때 내부의 약한 고리가 터져버렸지만
지금은 내부의 약한 고리들이 스스로 터져버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과거의 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 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면역력을 키워왔습니다.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확보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내부의 취약점들은 여전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모든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1997년의 악몽이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경고음 속에서 우리 경제가 과연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부의 취약점과 외부의 거센 파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함께 나누었죠. 1997년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경고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리고 현재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과거의 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 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튼튼한 면역력을 길러왔습니다.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확보하여 갑작스러운 달러 유출에도 어느 정도 버틸 힘을 마련했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며 은행들의 부실 위험을 줄이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같은 우리 내부의 고질적인 취약점들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언제든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마치 몸에 좋은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했어도 만성적인 질병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복합적인 위험 요소들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특정 금융 부문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연 이 모든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의 뜨거운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를 앞에 둔 댐처럼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충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하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졌기에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안이함을 벗어던지고 더욱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단순히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며 사회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2의 외환위기가 현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 위기의 파고를 넘어설 것인가는 현재 우리의 인식과 대응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깊이 있게 다루었지만 이는 결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함이었죠. 1997년의 아픈 경험을 잊지 않고 현재의 경고음을 경청하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과거의 비극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교훈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위기의 파고를 넘어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